어리석은 프랑스인 안톤 체호프. 킨츠 형제서 그스탄의 어릿광대인 앙리 프루코아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모스크바 외곽의 테스토프 거리에 있는 한 허름한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콩소매 한 그릇 주세요. 이 콩소매는 고기와 채소를 푹 고아 진하게 우려낸 후 맑게 끓여낸 수프를 말합니다. 콩소매 한 그릇 주세요. 그는 웨이터에게 음식을 지켰다. 경단을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경단 없이 드립니까? 경단을 넣으면 배가 너무 불러서 크루통은 작은 정방형의 입체형이나 작은 조각으로 찢거나 구워서 만든 빵 조각입니다. 크루통 2-3개 정도 넣어주세요. 콩소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브루코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첫 번째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블리니를 먹으려고. 이 블리니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넣고 얇게 부친 러시아식 팬케이크입니다. 블리니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매우 단정한 어떤 신사분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의 양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군. 프랑스인은 옆 테이블 손님이 자신의 블리니에 뜨거운 버터를 바르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했다. 블리니가 5개라니 정말로 한 사람이 저렇게나 많은 부침개를 먹을 수 있을까? 옆자리 손님은 그 사이에 캐비어를 블리니에 바른 후에 블리니를 절반으로 자른 후 5분이 채 걸리지 않아서 그것들을 꿀꺽 삼켜버렸다. 이봐, 그는 웨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1인분 더 갖다 주게. 블리니 1인분이 이게 뭔가? 그러지 말고 10장이나 15장을 한꺼번에 가져오게. 그리고 발리크는 소금에 절인 후 햇빛에 말린 고급 생선입니다. 발리크나 연어나 뭐 그런 것도 좀 주게. 이상하군. 브루코아는 옆 테이블 손님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부침개 5장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더 주문을 하다니. 그래, 이런 경우는 흔히 있지. 내가 사는 브루타뉴에서, 브루타뉴는 프랑스 북서부 지역의 주입니다. 내가 사는 브루타뉴에서 프랑스어 아저씨는 내기를 하고 수프 2접시와 양고기로 만든 커틀렛 5접시를 먹어치웠지. 사람들이 그러던데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대면 틀림없이 병에 걸린 거라고. 종업원은 블리니를 수북이 쌓은 접시와 발리크와 연어가 담긴 접시 2개를 옆 테이블 손님 앞에 놓았다. 단정한 차림의 신사는 보드카 한 잔을 쭉 들이킨 후 연어를 한 입 빼어먹고 나서 블리니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거의 씹지도 않고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브리코아는 너무 놀라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이 있는 게 틀림없어. 브루코아는 생각했다. 이 별난 사람은 정말로 수북이 담긴 이 블리니를 모두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제 3입이나 먹으면 위장이 꽉 차게 될 거야. 그렇다면 남겨놓은 블리니에 대한 값까지 지불해야 하잖아. 캐비어를 더 가져오게. 옆자리의 손님은 기름이 묻은 입술을 냅킨으로 닦으면서 소리쳤다. 파를 잊지 말고 가져오게. 그런데 벌써 블리니 절반이 없어졌어. 어릿광대는 몸서리를 쳤다. 맙소사, 연어도 다 먹어치워버린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인간의 위가 이토록 신축성이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위가 늘어난다고 해도 배의 크기 이상으로 늘어날 수는 없어. 만일 우리 프랑스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돈을 내고 이 사람을 구경하려고 할 거야. 맙소사, 벌써 그 많던 블리니가 통째로 사라져버렸어. 누이 포도주 한 병 더 주게. 이 누이는 백포도주의 일종으로 도수는 13.2도라고 하네요. 누이 포도주 한 병 주게. 옆 테이블 손님은 웨이터로부터 캐비어와 파를 건네받으면서 말했다. 먼저 살짝 데워주게나 뭘 더 시킬까? 볼리니 1인분 더 갖다 주게. 제발 빨리 주게. 네, 알겠습니다. 볼리니를 드신 후에 뭘 주문하실 건가요? 무언가 조금 간단한 것으로. 철갑상어 고기를 넣고 러시아식으로 끓인 살량카를 1인분 주문하겠네. 그리고 생각나면 말해줄 테니 일단 가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야. 어릿광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야?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양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맞아, 그렇고 말고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의 우울한 얼굴에 쓰여 있어. 정말로 종업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는데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단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푸르코아는 옆 테이블 손님의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웨이트를 자기 쪽으로 오라고 불러서 귓속말로 이렇게 부탁했다. 이보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저 사람에게 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갖다 주지 않을 수 있나요? 종업원은 놀라서 말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저녁 때까지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거절할 용기가 없다면 매니저에게 보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요. 웨이트는 싱글거리며 어깨를 으쓱 하더니 가버렸다. 나쁜 인간들. 프랑스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정신이 나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돈을 다 써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기뻐하기만 하는군.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말이지. 규칙이 이렇다고 하니 할 말이 없군요. 옆 테이블 손님은 프랑스인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두들거렸다. 요리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 오랜 시간이 나를 무섭도록 초조하게 만드는군요. 한 요리에서 다음 요리까지 나오는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런 식이니 식욕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데다 모임에도 느꼈어요. 지금 3시인데 5시까지는 기념 축하 정찬에 가야만 하는데. 실례합니다, 신사양반. 푸르코아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당신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무슨 식사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이건 간단한 아침 식사로 블리니를 먹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옆자리의 손님에게 살랑케알을 가져왔다. 그는 수프를 접시에 가득 따른 뒤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숟가락으로 떠먹기 시작했다. 불쌍한 사람이로군. 프랑스인은 계속 몸서리쳤다. 아니면 그는 병든 상태에서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고의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야. 자살할 목적을 갖고서. 맙소사. 그런 공경에 처한 모습을 내가 여기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결코 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난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어. 그리고 프랑스인은 위험한 내기 시합이 끝나면 프랑스어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언제나 발작하곤 했던 경련이 이제 곧 그에게서도 시작되기를 시시각각 기다리면서 옆자리 손님의 얼굴을 불쌍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보기에 남자는 지적인데다 젊고 힘이 좋아 보이는데. 그는 옆 테이블 손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앞으로 자신의 조국을 위해 일할 훌륭한 인재일 수도 있어. 그리고 젊은 아내와 아이들도 있을지 몰라. 옷차림으로 판단컨대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어. 만족스러운 상태임에도. 그런 죽음의 길로 가도록 그를 결심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는 죽으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었을까? 생명을 얼마나 가치 없이 평가하고 있는지 알 리가 없겠지. 그런데 난 여기에 앉아서 그를 구하러 가지도 않고 있으니 얼마나 하찮고 몰인정한 놈인가. 어쩌면 아직은 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푸르코아는 결심한 듯 테이블에서 일어나 옆자리의 손님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인은 그를 향해 돌아서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과 인사할 수 있는 영광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의 친구라는 걸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라도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젊고 당신에겐 아내와 아이들이. 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옆 테이블의 손님은 휘둥그레진 두 눈으로 프랑스인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아하, 무엇 때문에 털어놓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몽주르? 나는 주의 깊게 당신을 보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대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많이 먹는다고요? 옆 테이블의 손님은 놀랐다. 내가요? 무슨 말씀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많이 먹더군요. 당신이 대신 돈을 내지는 않을 거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리고 난 조금도 많이 먹지 않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먹잖아요. 푸르코아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몸서리쳤다. 웨이터들이 서로 어깨를 떠밀면서 달려들어 수북하게 쌓아놓은 블리니들을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테이블들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고상한 신사 양반처럼 왕성한 식욕으로 겁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블리니와 연어 그리고 캐비어를 마구 먹고 있었다. 오, 이 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하군. 푸르코아는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날씨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위장조차도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오, 이상한 나라야. 불가사의한 나라야.